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축구 소식 전해드리는 축구라리아 채널입니다. 네, 우리 채널에서 이제 라리가나 레알 마드리드 얘기도 많이 다룰 텐데요. 어제도 영상이 하나 올라갔었죠. 어차피 이강인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거 보는 게 우리 모두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예습한다 생각하시고 그 영상들도 많이 즐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파리 오늘 밤 경기가 있죠.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브레스트와의 경기입니다. 브레스트 홈에서 경기가 열리는데요. 이렇게 작고 아담한 경기장에서 열리죠. 챔피언스리그 16강 가려면 이 플레이오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자주 만나는 브레스트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한편 흐비차 선수가 이제부터 챔피언스리그에서 경기를 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발로 나올 걸로 예상되고요. 당연히 왼쪽 윙이죠. 우리 이강인 선수도 챔스 스쿼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전히 에메리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선발이 가능성도 높고요. 브레스트가 상대니까 선발 출전한다면 이번 시즌 첫 번째 챔스 공격 포인트도 기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브레스트는 최근 경기에 PSG가 5대2 대승을 거두기도 했었는데요. 점수차는 그랬는데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리가 위험한 순간들도 꽤 있었습니다. 경기 막판에 터진 두 골을 빼고는 3대2로 불안불안한 리드를 거의 경기 마지막까지 지켜갔었죠. 특히 아스날전에 파리가 당했던 것처럼 브레스트가 피지컬을 이용한 플레이에 너무 안일하게 쉽게 실점 당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 오늘 밤 경기에서도 굉장히 잘 대비해야겠죠. 그리고 또 파리가 최근에 리그왕에서 모나코와 경기를 펼쳤었는데 또 4대1로 승리했었죠. 덴벨레가 또 두 골을 넣었고 흐비차가 드디어 첫 번째 파리에서 골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경기였죠. 이렇게 좋은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파리가 굉장히 방심하지 않고 나오면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경기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브레스트가 또 피지컬을 이용하는 플레이가 좋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오프 단판 승부 펼쳐지는 이런 경기에서는 물론 홈앤어웨이 두 경기를 하지만 토너먼트에서 탈락과 진출이 갈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또 굉장히 돌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경기를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에메리가 이렇게 불참하는 유일한 멤버고 또 이 챔피언스리그에서 흐비차가 이제 첫 번째 선발로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레스트 홈에 PSG 팬이 900명 정도 이렇게 원정 응원을 갈 걸로 보입니다. 900명이면 적어 보이겠지만 이 브레스트의 홈이 굉장히 아담한데 겨우 15,000명밖에 수용이 안 되는 경기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석 배정이 겨우 900명밖에 배정이 안 된 거죠. 홈구장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레스트 홈이.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인터뷰에는 누노 멘데스 선수와 엘리케 감독이 같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먼저 엘리케 감독. 저는 매우 다른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이 플레이오프라는 것 자체가 일반 경기들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때처럼 플레이합니다. 똑같이 플레이해야 된다는 거죠. 괜히 너무 긴장하지 말고. 하지만 브레스트 상대로 매번 매우 복잡했습니다. 브레스트는 우리를 상대로 많은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굉장히 피지컬적으로 밀어붙이는 팀에 파리가 좀 약한 이런 브레스트가 그런 피지컬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점을 쉽게 했었습니다. 그들은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 매우 강합니다. 매번 복잡했습니다. 브레스트가 또 이 압박 수비도 좋은데 문제는 파리는 엘리케 감독이 로테이션을 많이 가동하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굉장히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빠른 선수들이 포진했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브레스트 같이 이렇게 작은 팀이 좀 후반 막판에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직전 경기에서도 5대2로 승리할 때 후반 막판에 이렇게 두 골이 터졌죠. 하무스의 두 골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후반 막판에 터진 골들을 제외하면 3대2로 어느 정도 상당히 팽팽했습니다. 경기 수치 내용도 이렇게 팽팽했고요. 그런 부분은 엘리케 감독이 약간 불안한 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누노 멘데스에게 질문했는데요. 브레스트랑 너무 자주 경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우린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뭐 너무 자주 만나는지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플레이오프 이 통과가 목표니까 그런 얘기고요. 브레스트가 여기 있는 것은 그들이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단순히 경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니까 이렇게 정신적인 무장은 약간 바뀔 수 있습니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그 얘기죠. 정신적으로. 다음 내용 보면 그바츠켈리아의 적응에 대해서 누노 멘데스에게 물었는데요. 그바츠켈리아는 좋은 선수고 1대1 플레이에서 매우 뛰어납니다. 바르콜라와 비슷하죠. 이거는 바르콜라를 약간 띄워주는 부분인데 그리고 매우 공격적이고 1대1 결투에 뛰어납니다. 바르콜라가 이 스피드를 이용한 좀 직선적인 돌파밖에 답이 없다면 그바츠켈리아는 그비차는 이렇게 직선적인 돌파도 가능하고 또한 동시에 중앙으로 썰어갈 수 있는 굉장히 이렇게 세밀한 드리블링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비차가 바르콜라보다는 한 수 높은 그런 선수로 평가받고
그렇게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파리가 굉장히 혈안에 대해서 데려오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러니까 누노 멘데스는 바르콜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줬지만 현실적으로는 크비차가 굉장히 1대1 플레이에 뛰어나고 클래스가 있어 보인다. 그런 누노 멘데스의 얘기였습니다. 또 브레스트를 상대로 최근에 승리를 5대2로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노 멘데스가 물어보니까 좀 특이한 얘기를 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경기인데 경기장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브레스트에 대한 질문을 물었는데 경기장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런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브레스트 홈이 굉장히 1만 5천 명 수용한 굉장히 아담하고 작은 경기장이고 시설이 뭐 굉장히 화려하고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레스트도 새로운 스타디움을 신축 개장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지금 펀딩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약간 부족한 경기장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 경기장이 별로 좋지 않다고 선수가 할 때는 아무래도 잔디 상태를 많이 얘기하는 건데 잔디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면상으로는 잘 차이가 안 나는데 실제로는 잔디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러고 다음 내용 보면 브레스트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우리가 5대2로 이겼지만 브레스트와의 경기 항상 복잡하다. 말씀드린 대로 그 스코어만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경기를 직접 보시면 브레스트의 피지컬적인 크로스 공격에 굉장히 파리가 쉽게 실점을 혼합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들 선수들 좋은 선수들 보유하고 있다. 그런 얘기 또 했고요. 다음 내용은 왜 하키미보다 덜 공격적인 역할을 맡고 있냐. 그러니까 누노 멘데스가 우리 모두는 다른 지시를 받는다. 저는 코치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한다. 하키미한테 좀 더 공격을 요구하는 엘리케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누노 멘데스는 아무래도 공격한 다음에 이렇게 리턴하는 그런 돌아오는 플레이가 약간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엘리케 감독이 조금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중요한 경기에서는 이렇게 수비에 중점해라. 그런 명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번 경기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누노 멘데스가 또 반복을 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경기인데도 경기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내용은 잔디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패스할 때 엉뚱한 데로 가거나 볼이 튈 수도 있고 그리고 움푹 패여서 발이 접질린다거나 이렇게 부상이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수들은 아주 두 번이나 경기장 별로라고 얘기했던 누누입니다. 아주 재밌네요. 그리고 특이한 상황이었는데요. 루이스 캠포스 단장이 기자회견장에 참석했었습니다. 뒤쪽에서 관전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드문 일이죠. 좀 재밌는 얘기인데 왜 그랬는지는 저도 궁금한데 기자들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케 감독이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대질에 대해서 말하는데 선수에 집중하기보다는 팀을 집단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집단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두에도 굉장히 좋은 어린 선수지만 잘 발전하고 있는 다른 젊은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무한이가 유벤투스로 나가니까 두에에 또 집중을 맞춰서 프랑스 기자들이 두에를 띄워주고 더 중용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또 엘리케 감독한테 또 한 번 이제 압력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에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이렇게 엘리케 감독이 워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이 프랑스 기자들 국뽕이 굉장히 약간 무서울 때도 있는데 또 그런 모습을 보인 질문이었죠. 그 다음은 브레스트와의 경기에 대해서 엘리케 감독이 대중에게 계속 브레스트를 자주 만나니까 대중에게 흥미로운 일이지만 브레스트와의 모든 경기 굉장히 어려웠다. 그전 몇 분 만에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수비와 공격 그리고 세컨볼에서도 훌륭합니다. 브레스트와의 경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굉장히 크로스로 날려서 9번 전형적인 9번 공격수가 공을 받아서 지켜내고 굉장히 간단하게 골을 득점하는 브레스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한 거고요. 세컨볼에서도 훌륭하다.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브레스트가 강점이 있다. 그런 얘기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브레스트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경쟁 2단계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처럼 탈락 진출이 단 2경기 홈앤어웨이로 치러지는 이런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90분간 경기가 2번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뭐든지 가능하다. 그런 얘기고요. 모든 것이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됩니다.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과신하는 거는 아니지만 브레스트와의 경기 이기기 어렵지만 아무튼 우리 목표는 승리다. 또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한 미드필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밤 또 얘기했는데요. 이런 낙아웃 경기에서는 90분 동안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실수를 줄이고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골을 넣을 수 있다는 느낌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들 또한 빠르게 굉장히 빠른 역습으로 크로스 한 방으로 9번 전형적인 공격수가 골을 받아서 피지컬적으로 이겨내고 슈팅 때리면 바로 골이 들어간다. 브레스트한테는 그렇게 쉽게 실점한 상황들도 많았다. 그런 얘기하면서요. 아조르크나 이렇게 델 카스티오, 브레스트에 이렇게 주요 선수들을 거론했고요. 이렇게 크로스 날려서 골을 집어넣을 이 두 선수들 주요 선수들이죠. 그리고 크로스를 브레스트가 잘 보내고 그들은 잘 구성된 팀이면 그들을 방어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또 한번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어가서 우리가 매우 잘 압박하는 팀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짧은 경기와 긴 경기를 모두 펼칠 수 있고 복잡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짧은 경기는 이 쇼패스로 주고받는 짜임새 있는 공격 전개를 얘기하는 거고, 긴 경기는 크로스 한 방에 넓게, 크로스 한 방에 멀리 보내줘서 9번 골 타겟터가 공을 지켜내고 슈팅을 해서 쉽게 득점하는 그런 굉장히 롱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짧은 경기, 긴 경기를 모두 할 수 있는 팀이 브레스트다. 그러면서 그들을 상대로 1대0이나 2대0으로 앞서고 있어도 순식간에 2대2 동점을 이룰 수 있는 팀이 브레스트다. 그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5대2 대승했던 거에서 또 언급하면서 5대2로 대승했던 경기에서도 뭐 81분이나 82분 마지막 막판까지 2대2로 비기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경기 막판에 3골이 터져서 5대2라고 이겼지만 경기 막판까지 굉장히 가슴 졸였다. 그러니까 수비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브레스트 만만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또 얘기했죠. 그리고 하키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키미 휴식을 취했고 지금 100% 능력으로 돌아왔다. 선발 출전할 거다. 그런 얘기죠. 또 다음 내용은 이 브레스트의 감독이 에릭 로인데 이 감독이 현재 PSG가 레알 마드리드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대답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뭐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도 뭐 지금 파리 입장에서 굉장히 득될 게 없습니다. 경기 집중해야 되고 상대 만만하게 보지 않아야 되는데 맞다 우리가 강팀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선수들 이렇게 멘탈이 약간이라도 흔들릴 그런 발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덴벨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덴벨레가 굉장히 기술적 자질이 높지만 지금은 그에게 어시스트를 제공하는 그 팀 동료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싶다 하면서 여기에 누노 멘데스, 바르콜라, 크비차, 그리고 곤살로, 데지레두에, 그리고 이가인 선수까지, 이가인 선수 그리고 다른 동료들처럼 이렇게 덴벨레에게 패스를 주는, 어시스트를 주는 그런 선수들 굉장히 칭찬하고 또 우리가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그러면서 덴벨레는 요새 페널티 구역에서 잘 움직이면서 이스할 곳에 있고 공을 잘 받아서 골을 쉽게 넣고 있다. 그런 얘기 하면서도 이렇게 이강인처럼 덴벨레에게 굉장히 어시스트하고 패스를 박스 안쪽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나 엘리케 감독이고요. 또한 이 브레스트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요. 의심할 바 없다. 지난 시즌 프랑스에서 가장 뛰어난 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는 거고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지금 플레이오프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또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끝으로 오늘 예상 라인업을 이렇게 프랑스 언론에서 얘기했는데요. 아무래도 뭐 에메리가 없기 때문에 네베스, 비티냐 그리고 이가인 선수나 데지레두에 둘 중에 한 명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이 언론들은 좀 브레스트 상대로는 공격적으로 더 나갈 수 있으니까 두에가 선발이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반반이라고 봅니다. 뭐 아무래도 플레이오프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이가인 선수를 선발 출전할 수도 있고요. 브레스트 정도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 싶으면 데지레두에를 선발로 또 내보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인터뷰하고 전반적인 내용도 모두 살펴봤고요. 오늘 밤에 브레스트 상대로 굉장히 또 PSG 파리의 승리가 낙점되지만 그래도 절대 방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 선발 출전해서 공격 포인트 올렸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하키미가 선발 출전하기 때문에 좀 더 하키미를 받쳐주려면 이가인 선수를 좀 더 선발로 더 기용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축구라리가 우리 영상을 이 정도로 마치고 이야기가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독이요. 주변에 널리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밤 또 챔피언스리그 경기 마치고 더 알차고 재밌는 소식으로 금방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아싸르고.